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볼까 하는데 우선은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대선 결과가 제주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역대 그 도지사 선거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민선 도지사를 다시 뽑기 시작한 게 199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금민 지사의 선거법 위반으로 2004년 재선거를 치렀죠. 그래서 제주에서는 4년 전 7회 지방선거까지 그동안 도지사 선거를 8번 했습니다. 네. 무소속 후보가 4번, 여당 후보가 3번, 야당 후보가 1번 당선됐습니다. 8번 가운데 4번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고 야당 간판으로도 당선된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꼭 여당 후보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이 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당 도지사 후보들의 득표율 추이를 보면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계열 후보인 경우는 16%에서 최고 53%까지,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 후보인 경우에는 최저 3%에서 60%까지 표를 얻었는데요. 정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정당보다는 괜당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앞서 정당이란 변수로 득표 결과를 봤다면 이번엔 인물이라는 변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7년간 4명이 도지사를 지냈죠. 신구범, 우금민, 김태환, 원희룡 지사인데요. 그 출마 당시 선택한 정당을 보면 화려할 정도입니다. 신구범 지사인 경우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한나라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변신했습니다. 우금민 지사 역시 민자당 후보로 탈락한 뒤 국민회의, 민주당으로 변신해 당선했고 마지막엔 무소속으로 당선됐죠. 그리고 김태환 지사와 원희룡 지사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무소속으로 소속을 받고 당선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선인들의 득표율도 볼까요? 앞서 정당 후보들이 득표율 차이가 최대 60% 가까이 날 정도로 등락폭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인물이란 변수로 보면 우금민 지사의 최소 득표율 차이가 20%로 상대적으로 컸을 뿐 신구범 지사는 15%, 김태환 지사는 13%, 원희룡 지사는 8%포인트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도지사 선거는 정당보다는 인물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역대 도지사 4명이 모두 퇴장한 데다가 제주의 선거 지형이 201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변화했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 인구 증가, 이주민의 정착, 그리고 세대 변화 등으로 새로운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시작으로 최근 4대 선거의 득표율 변화를 추적해봤는데요.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이 무소속으로 원희룡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내용상 국민의힘 계열로 분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당시 김방훈 후보의 3% 득표율까지 더했다는 점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 결과 2년 전 21대 총선 결과와 아주 비슷하죠. 국민의힘이 2년 전보다 2% 더 득표했습니다. 20대 총선인 경우에는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3파전으로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 그 국민의당 지지가 양당으로 갈라졌다고 보면 현재 제주 지역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 지형은 50대 40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이 독특하죠. 이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가 이길 수 있었던 건 인물론을 내세워가지고 민주당 지지자의 일부를 가져온 덕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제주 도지사 선거 역시 한 76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50대 40이라는 선거 지형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후보의 인물에 따라서 더하기 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선거 특이하게도 대선이 끝난 지 불과 석 달 만에 치러진다는 점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동안 8번 선거 중에 여당 도지사가 당선된 경우는 3번에 불과하다고 설명드렸죠. 이 가운데 대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선거로 1998년 제2회 지방선거를 들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 정권 교체를 이룬 지 불과 6개월 만에 치러진 선거였거든요. 네. 원희룡 지사가 처음 당선됐던 2014년 6회 지방선거에 대해서 정치평론가들 그런 얘기하죠. 선거운동이 필요 없을 정도의 선거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 이어서 역대 2번째로 1, 2위 간 표차가 컸을 정도로 이 여당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이 당시에 거뒀습니다. 이번엔 그보다도 더 빠른 3개월 만에 치러진다 이런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선 큰 기대를 걸어볼 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불리한 정치 지형이지만
이제 새 정부 출범이라는 열기에다가 이제 경쟁력이 좀 있는 후보를 낸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기존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표만 얻어도 모든 걸 다 차지하는 지금 현행 선거제도 네, 말씀하시는 거죠? 현행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이 지지한 후보의 표를 던지기보다는 이 사표를 걱정하면서 싫어하는 후보를 배제하는 투표를 하도록 지금 강제하고 있죠. 그 때문에 정치가 아주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집권 세력은 그게 자신의 지지가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2년 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득표율과 비교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위성 정당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지난 총선 구조를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중도 진영의 국민의당, 진보 진영의 제3정당, 보수 진영의 제3정당, 그리고 기타 소수 정당으로 분류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전 총선 결과를 보면 순수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가 40%대 30%, 4대 3 정도입니다. 이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을 합한 진보 진영 제3정당 득표율이 15%를 넘는 게 눈에 띄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게 두 거대 정당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선거제도가 이번 대선에서 50대 40으로 나타난 것이지 실제 그 두 정당이 제주사회에서 그만큼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좀 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인물들이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 해요. 지금 국민의힘이 곧 여당이 되겠지만 기호 1번은 아직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선거 기호는 국회 의석수로 정합니다. 그래서 기호 1번은 여전히 민주당입니다. 당내 후보 기호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선 김태섭 전 제주도의회 의장, 그리고 문대림 전 JDC 이사장, 오영훈 현역 국회의원 등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KBS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문대림, 오영훈, 문대림 이 양자 구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민주당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결정이 언제 될까요? 아마 다음 주쯤 중앙당이 비대위 지침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공천 기준과 일정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으나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전략 공천이 일단 없다고 봐야겠죠. 그 도지사 후보 선출은 여론조사 경선을 포함한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은 50% 이하, 그리고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 일반 도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50% 이상 반영하도록 당원 당규에 규정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50대 50. 50대 50.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어도 4월 말까지는 후보를 선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다른 후보로 결정이 되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오영훈 의원이 후보로 결정이 되면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질 가능성도 있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민주당 당원을 보면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경우를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를 낼 겁니다. 다만 도민이 선출해준 임기를 채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치를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합니다. 만약 오영훈 의원이 민주당 도지사, 만약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이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선출돼서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려면 4월 30일까지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퇴 시한, 여기까지는 사표를 내야 되는 시한이 선거일 30일 전입니다. 5월 2일이거든요. 근데 이 날짜 기준, 4월 30일이냐 5월이냐 이 기준은 국회에 사표를 낸 날이 아닙니다. 국회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직을 통보한 날입니다. 이 통보 절차는 뭐 전자문서로 보내면 되니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국회의원이 사퇴하기 위해서는 또 본회의 의결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 의결을 언제 하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5월 1일이나 2일, 그러니까 1일은 일요일이니까 2일 날 월요일에 본회의가 열려서 결정될 경우에는 보궐선거는 이번 6월 1일에 치러지는 게 아니라 내년 4월 5일 별도로 열리게 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러지게 된다면 선거판이 더 커지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3파전으로 압축이 됐지만 국민의힘은 다자구도로 시작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벌써 한 7명 정도가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실 전 제주시장, 그리고 김용철 회계사,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정은석 전 한국노총 KB 국민은행 지부 지회장, 허양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등입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장성철 전 위원장이 앞서 나가고 있고 고경실 전 시장, 문성유 전 사장, 허양진 직무대행 등이 중위권, 나머지 후보들이 하위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1강 3중 3약 구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현행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도 역시 지금 뭐 선출 방법이라든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죠. 네, 국민의힘도 역시 다음 주쯤에 중앙당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서 공천 일정과 방법 등 세부 기준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역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데요. 여기도 책임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 50%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합니다. 민주당 아주 비슷한 방법이죠. 네. 역시 전략 공천 조항은 있습니다만 역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후보가 많기 때문에 1차 컷오프를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잡음만 없다면 흥미로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흥미로운 당내 경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진보적 색채를 가진 제3세력이라고 해야겠죠.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벌써 예비 후보를 오래전에 등록했죠.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박찬식 제주가치 공동대표가 이미 도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열심히 표박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고병수 전 제주도당 위원장이 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진보 진영 단일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다만 녹색당의 경우엔 완주 의지를 워낙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서 후보 단일화 논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당 후보와 박찬식 대표 간의 단일화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도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제주도지사 지방선거는 민주당, 국민의힘, 또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에다가 녹색당까지 예. 이렇게 최소 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최소 4파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 보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